여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숨은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랜드 캐니언은 암석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구의 역사책과도 같은 곳이에요. 10억 년 동안 물이 흐르도록 놔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죠. 하지만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10억 년 동안 10억 개의 암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 이 현상은 대부정합이라고 불리며 150년 이상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한 지질학 연구팀은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약 7억 년 전 지구의 고대 초대륙인 로디니아가 격렬하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암석들이 바다로 씻겨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격변이 너무 심해 그랜드 캐니언에서 암석과 퇴적물이 사라져 지질학적 기록에 큰 공백이 생긴 거예요. 같은 과학자팀이 그랜드 캐니언 탐험을 떠나 열연대 측정이라는 멋진 방법을 사용해서 암석의 가열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들은 대부정합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랜드 캐니언의 동쪽과 서쪽 절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지질학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즉, 격변이 그랜드 캐니언의 동쪽과 서쪽 절반을 나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약간 다른 시간에 대부정합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연구팀의 발견은 그랜드 캐니언과 비슷한 시기를 겪은 다른 북미 지역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퍼즐에는 여전히 몇 가지 빠진 조각이 있죠. 하지만 지질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대부정합의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릴지도 몰라요. 그랜드 캐니언의 기이한 특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자연은 이번에도 스스로를 뛰어넘었어요. 캐니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러 층들이에요. 절 믿으세요. 거긴 기온 복권을 긁는 것과 같아요. 아래쪽에서는 사하라 사막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도 정상에서는 펭귄처럼 추위에 떨게 될 수도 있어요. 협곡의 고도는 최소 610m에서 최대 2438m 이상까지 다양해요. 정말 엄청난 등반이죠. 그랜드 캐니언엔 1000개가 넘는 동굴이 있고 말 그대로 탐험을 기다리는 지하 낙원이에요. 그중 335개의 동굴만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고 완전히 지도화되거나 탐험되거나 목록이 작성된 동굴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이제 동굴을 탐험하거나 어둠 속을 기어다니지 않고 동굴 생활을 맛보고 싶다면 호스슈 메사의 돔 동굴에 위치한 더 캐번 스위트를 예약하세요. 이곳은 방문객이 탐험할 수 있도록 개방된 유일한 동굴이에요. 공원 배장 시간인 오후 6시 30분 이후에는 동굴 전체로 혼자서 즐길 수 있어요. 동굴 셀카를 찍을 다른 관광객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늑한 침대 2개와 21m 높이의 아치형 천장도 즐길 수 있어요. 나만의 지하 궁전 같은 곳이죠. 동굴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 수 있는 만큼 스위트 직원이 근처에 상주하면서 음식과 동굴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거예요. 박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수파이 빌리지는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 숨어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곳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모르는 곳이죠. 인구가 208명에 불과한 이곳은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고독한 삶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예요. 너무 외딴 곳이라 우편물을 노새로 받아볼 정도예요. 게다가 이 마을에는 자동차도 없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되는 암석종은 무려 17억 5천만 년 전 거예요. 지구 전체 나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죠. 고대 암석에 대한 이야기로 나른해지기 전에 이 암석이 왜 그렇게 흥미로운지 알려드릴게요. 이 암석을 연구하면 선사시대 생물, 이국적인 식물,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 등 과거 지구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물론 전 거기 없었지만요.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전 세계 해양암이나 화산암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암석보다도 오래됐어요.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을 하이킹하다가 지루한 옛날 바위를 발견한다면 그 바위가 지구의 과거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남서부 협곡의 상징적인 호스슈 밴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콜로라도 강이 수많은 세월에 걸쳐 바위를 침식해서 이토록 극적인 모양을 만들어낸 건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호스슈 밴드를 사랑하는 만큼 침식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콜로라도 강은 계속해서 협곡의 벽을 침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경을 변화시키며 그 일을 계속할 거예요. 아직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여행을 예약하세요. 언젠가는 유타주의 링컨처럼 잘려나간 협곡이 돼버려 옛날에 찍은 사진을 보며 호스슈 밴드 봤던 거 기억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늙어 있겠네요. 그랜드 캐년에 도착하면 하바수파의 폭포도 꼭 들러보세요.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정은 길지만 그 보상은 수정처럼 푸른 물과 전혀 예상치 못한 숨막히는 폭포입니다. 말씀드린 하바수파이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작고 고립된 커뮤니티인 수파이 빌리지 근처에 있어요.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자, 배낭과 하이킹화를 챙기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 땅은 하바수파이 부족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할구역 밖에 있어요. 따라서 하바수파이 캠프장에서 하룻밤을 묵고 싶으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리를 예약하셔야 돼요. 그랜드 캐년은 웅장하고 굉장하고 그 밖에 여러 형용사가 떠오를 정도로 이름값을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주에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화성에는 우리 지역의 그랜드 캐년을 단순한 도랑처럼 보이게 하는 협곡 시스템이 있어요. 이 협곡은 발레스 마리네스라고 하는데 파스타 마리네라와 혼동하지 마세요. 여긴 길이가 4023km가 넘어요. 화성 둘레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죠. 그 거대한 협곡을 통과하는 로드트립이 상상되세요? 미로 같은 계곡이 있는 서쪽 지역에서 시작해서 크라이시 플러니시아 분지 근처의 혼란스러운 지형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미국 전역을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다시 발레스 마리네스로 돌아가 볼까요? 아주 커서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마치 행성 표면의 어두운 흉터처럼 보이죠.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특징들로 가득해요. 급류로 인해 생긴 붕괴 구덩이, 대규모 홍수, 협곡 벽을 따라 물이 스며든 흔적 등은 화성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해요. 또한 지각의 균열, 절벽의 벽, 산사태가 이 광활한 협곡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흔적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발레스 마리네리스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어요. 일부는 물이 풍부했던 과거의 침식이나 지하 마그마의 철수가 초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어느 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타르시스 지역의 형성이 협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르시스 지역에는 올림푸스 몬스를 포함해서 지구에서 발견되는 화산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화산이 여러 개 있어요. 35억 년 전에 녹은 암석이 화산 지역을 밀어내서 괴물 같은 화산을 형성하면서 지각이 위로 솟구쳤죠. 대단하죠? 이 변형으로 지각의 균열이 생겨 지구 표면에 커다란 단층과 균열이 생겼어요. 이러한 균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면서 거대한 협곡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발레스 마리네리스 협곡은 거대한 협곡일 뿐만 아니라 몇 개의 화산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올림푸스 몬스만큼 크진 않지만 여전히 꽤 멋져요. 이 화산 원뿔들은 약 35억 년 전에 일어난 화성 화산 활동에 비하면 2억에서 4억 년밖에 되지 않아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협곡은 생각만 해도 졸음이 쏟아진다면 하품을 해도 괜찮아요.